네, 이번에는 와이드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안타까운 네. 소식들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뉴스를 마주하게 되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런 사건이 많아서인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애를 쓰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차용기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차용기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뉴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정말 분노에 치밀게 되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당하는 피해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네, 먼저 아동단체 종사자로서 참 안타깝고 네, 무거운 네. 마음으로 요즘 현장을 뛰고 있고요. 최근에 아동학대나 디지털 성범죄나 학교 폭력이나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까지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라는 감염병 위험까지 참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일상을 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년과는 다르게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도 늘고 아동학대도 늘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돌봄 공백이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양육 기반이 약해 있는 어린 부모의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의 부재나 공백이 좀 많이 있는 가정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예전보다는 디지털상의 범죄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사건 사고가 미디어라든지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우리가 어른들에게도 인사도 하고 형들과도 잘 지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서 그런 아동 범죄나 학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 참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생각해보면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고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왜 행복하지 않게 된 걸까요? 네,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스라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워라벨 아닌가요? 스터디 앤 라이프 네, 밸런스. 보통은 네, 네, 네. 직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으로 워라벨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네, 네. 학생들의 공부와 삶의 균형을 뜻하는 스라벨이라는 아. 용어가 요즘 신조어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의 일상이 OECD에서 말하는 가장 학습 시간은 가장 높은 국가에도 속하지만 네.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나 휴식, 수면에는 가장 낮은 게 현실이고요. 네. 저희 초록우산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은 사랑해, 잘했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데 네. 가장 부모님께로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야지, 뭐 하지 하지 마. 마. 네. 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더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도 가족 안에서의 어떤 소통의 표현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도 그런 아이들이 행복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아동들의 입장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제약되고 있고 네. 있는 공간마저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설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동네 놀이터이지 않은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는 부분들을 좀 희망을 하는데 안전은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는 돼 있는데 아이들이 잘 흥미를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억지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고 놀 수 있는 공간, 우리 어른들이 신경 쓰고 더욱더 고민해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 보니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취약아동이나 요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기본 생활 지원 사업이라는 걸 펼치고 있네요. 네. 네,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기관에서는 부모님의 부재, 그리고 방임과 학대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양육시설에 아동하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조성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 중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고3 학년까지 월 정기적으로 기본 생활 지원에 대한 후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500명 정도의 아동들에게 후원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후원금들은 아이들의 학원비,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양육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 만 18세까지 자립을 준비하고 시설을 퇴소하거나 사회로 나오게 될 텐데요. 네.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떤가요? 네, 보호아동이 현재 18세, 고3 학년을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기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다든지 소득이 일정치 않다든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시 빈곤한 상황으로 다시 놓이게 되는 상황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네, 네. 저희 기관에서도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아이들이 퇴소 전에 자립 준비를 온전히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요리나 어떤 제빵 그리고 운전 자격과 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부분을 돕거나 돈을 저축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기 당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경제 교육이나 금융 교육을 지원을 한다든지 네. 모든 게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빨래하고 요리하고 하는 네.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아이들이 꿈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2019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부모님의 교육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편차나 사교육 참여율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0배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아이리더 사업이라 이름 붙여서 네. 저희가 사업을 네. 하고 있고 아이들의 재능에 따라서 학업, 예술, 체육, 특기 에 대한 관련된 분야에 따라서 신청도 받고 아이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대회 출전비 그리고 등록금, 자격 취득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초록우산 전국 단위에서는 600명, 저희 충북도에서는 25명 정도를 현재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네. 1인당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꿈을 키우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아이리더 사업의 참가자는 2016년도에 펜싱 금메달리스트였던 박상영 선수를 저희가 들 수가 있고요. 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초록우산을 만나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이리더 사업을 참여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네. 진로의 성숙도하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표가 높게 나타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꿈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좀 선명하게 좀 나타났던 모습들 그리고 본인의 자아 실현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다시 지역사회에 나누고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초록우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게요. 아동 주거 빈곤 지원 사업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집이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네, 다시 통계청 지표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의 아동 인구 900만 명 중에 94만 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아동 주거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충북도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주거 안정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보증금하고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주거 개보수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한 30가정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주거 빈곤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은 방 크기나 방 수가 법에서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하나 옥탑 그리고 고시원, 컨테이너, 심지어는 모텔에서 아동이 발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를
주거빈곤 상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만난 아동 가구 중에서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서 밤에 아빠를 깨워서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네. 습기나 곰팡이로 인해서 아토피나 피부염이 잘 낫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집에 쓰레기가 많아서 아이가 지내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위생에 취약한 그런 부분도 봤고 무엇보다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자고 거기서 온라인 수업도 같이 엉켜서 하는 그런 아동 가구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아이들이 사는 집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저희가 주거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변화를 이렇게 살짝 물어봤더니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바깥에서 이렇게 도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식사도 챙겨 먹는 그 횟수도 늘어나고 네. 가족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도 조금씩 완화도 되고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내 방이 생겨서 친구도 초대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환경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교육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모든 아동들에게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교육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같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가지가 현재 저희 초록우산에 준비가 되어 있고 먼저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국제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한 아동과 성인이 알아야 할 아동 권리 교육 그리고 존중과 배려 나눔을 통해 바른 인성을 향양케 하는 인성 나눔 교육 네. 그리고 환경이 미래죠. 미래 세대 기후 환경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위험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이 현재 준비되어 있고 아동과 함께 일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기관 담당자님께서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같이 모든 콘텐츠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차용기 본부장께서는 올해 충북 본부의 수장이 되셨다고 네. 합니다. 한 지역의 책임자가 되면서 각오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마음 무겁게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실 후원자님을 더 많이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원들과 함께 뛰고 있고요. 저희가 만난 아동 가구들의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1년을 지난 아동 가구들 몇 가지 특징이 현재 부모님이 이제 저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의 고용이나 일자리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고 가족 간의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이 좀 높아져 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 가족 유형 중에 한부모 가정에서 더 큰 피해가 느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가족의 지출원 중에는 다니던 학원을 중단했거나 식비를 줄이는 증상들도 많이 의견을 보내주셨고 무엇보다 결식아동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음식의 질은 낮아 있었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 증상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되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아동의 예산과 아동의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더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빠르게 사회적 안전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동 후원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043-258-4493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드리겠고요. 월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네. 정기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후원을 중단을 이렇게 하시는 후원자님도 어렵게 이렇게 계셨고요. 또 하지만 코로나지만은 아동 후원금만큼 지키고 싶다는 후원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 한 아동을 돕거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이 한 아동을 돕는 단체 후원으로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을 생각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 어린이날에 진정한 어른으로 한번 의미 있는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번호가 좀 나왔습니다. 043-258-4493번으로 후원에 동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에 관대한 성인이 되고 네. 존중을 경험한 아동은 존중을 실천하는 성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아동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들, 좋은 존중의 사회를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좀 더 따뜻한 사회로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런 받았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려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주변에 아동의 학대로 그리고 위험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 아이들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초록우산이나 아동기관 그리고 주민센터에 꼭 연락을 해주셔서 더 큰 위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동에게 저희가 긍정적인 경험들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행복은 어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차용기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